전국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IT 담당자 여러분, 그리고 쉐어다이트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쉐어다이트 라이브 42번째 방송. 오늘은 성공적인 협업 시스템 구축과 운영 사례라는 주제를 가지고 타이거 컴퍼니와 웨비나를 준비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방송을 진행하기 앞서서 오늘의 발표자를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타이거 컴퍼니의 대표이사님을 모셨습니다. 김범진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진입니다. 네, 대표님 오늘 발표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협업 시스템이라 하면은 아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룹웨어 아니면 메신저 이런 어떤 솔루션들을 많이 떠올리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형태의 협업 솔루션을 지금 사용하지 않고 계신 곳은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 협업 시스템 하면 그룹웨어를 많이 연상을 하시잖아요. 네. 처음에는 아주 쉽게 이 시장이 변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예상보다는 오래 걸리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바꾸고 싶었는데 하나는 네. 기존의 그룹웨어의 파편화된 시스템이 저는 상당히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아, 따로 국밥, 따로따로 아. 기능들이 흩어져 있잖아요. 메일, 게시판, 결제 뭐 이런 것들이 네네네. 각각의 각각 따로 아, 놀잖아요. 네,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거를 좀 통합해보자. 그러니까 우리 이제 IT용어로 심리스한 통합을 네. 생각을 했었고, 네네. 두 번째로는 솔루션 관점이 아니고 네. 크라우드 서비스 관점으로 바꿔보고 싶었습니다. 요즘 그룹웨어들이 다 네.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통적인 그룹웨어 기업들은 솔루션 중심의 그룹웨어들은 네. 아직도 크라우드 서비스를 거의 못한다고 하거나 하더라도 무늬만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전히 구축형으로 제공하는 네네. 거네요. 그래서 저희처럼 뭐 10년은 안 됐지만 네. 3년 전, 5년 전에 이제 협업 시장에 들어온 회사들이 네. 의욕적으로 그룹웨어 시장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네네. 그런 관점에서 좀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네. 그 전에 올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변화를 겪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 볼게요. 네. 코로나 이후에 재택근무 현황이 이렇게 변화를 했어요. 네. 3월부터 진짜 네. 엄청나게 폭증을 했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재택근무가 어쩔 수 없이 했는데 네. 내용을 한번 들어보면 네. 아주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팀장급 이하 직원들은 네. 만족도가 몇 프로나 될까요? 엄청 높을 것 같은데요. 엄청 높아요. 네네네. 실제 70%가 다 넘습니다. 오, 네네. 어디 기업을 조사해도. 네네. 자, 그런데 반대로 네. 팀장 이상, 임원, 사장, 네. 대표이사들은 만족도가 높을까요? 아, 매우 낮겠네. 네.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네. 네. 불만족도가 70%가 넘습니다. 아, 진짜. 너무 극과 극인데요. 네, 극과 극이에요. 네. 지금, 예. 매니저가 아닌 직원들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죠. 네. 아무튼 그런 이제 현상이 코로나가 1차 시기에 상반기에 있었는데 하반기에는 어떤 일이 또 생겼냐면요. 네. 직원들이 이제 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집에서 편하게 일해도 되나? 네. 이렇게 월급 받아도 되나? 뭐 그런 건가요? 왜 그런 점도 있겠지만 네. 반대로 이런 게 있어요. 재택근무해도 네. 회사 업무가 잘 돌아가네? 아, 굳이 출근 안 해도 되겠다, 이제. 코로나 끝나도. 네, 그러니까 회사의 경영층에서 네. 생각이, 인식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 네. 첫 번째는 사무실 이렇게 넓을 필요가 없네. 그러네요. 공간에 대한 활용도가 다시 생각하게 되고, 두 번째는 직원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네? 이런 생각까지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요? 네. 그건 안 왜 좋은 그런 건데. 안 좋은 일이지만 네, 네, 네. 아무튼 이제 생각의 어떤 변화가 네. 강제적으로 우리가 맞았지만 새로운 세상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접하고 있으면서 네, 네.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네. 그거를 가르쳐서 저희가 이제 새로운 뉴노멀이라고 네, 그렇죠. 이야기하죠.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준비가 돼 있는 회사들은 사실은 별 생산성이나 업무적인 그런 끊김 현상이 별로 거의 없겠죠. 없었죠. 네. 그런데 준비가 안 된 기업들은 어떻게 했어요? 회사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재택근무 들어가는데 직원들은 일할 수 없는 상황이 아, 그렇지. 됐죠. 업무 환경이 뒷받쳐주지 못하면 일단 회사 나오면 안 되니까 못 나오게 했는데 일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근데 문제겠네. 회사도 문제고 네. 직원들도 답답하고 네. 개인적으로는 편할 수 있었지 모르지만 네, 그래도 네. 그게 하루 이틀이지 뭐 한 달 두 달 가면 그렇죠. 네네. 근데 올 1년 거의 왔잖아요. 이 상태로. 그러네요. 벌써 네네. 시간 참 빠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적응해야 될 새로운 이제 환경인데 네. 거기에서 협업이 필수가 돼버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네. 그런데 협업이 왜 필수가 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다시 돌아가면 제가 생각했던 그룹웨어와 협업의 어떤 차이점만큼이나 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저는 이거라고 보거든요. 네. 네, 한번 보시죠. 우리가 진짜 기업 입장에서 고민해야 되는 거는 결국은 성과를 내기 위한 도구잖아요. 그렇죠. 협업 툴도 그렇고 네, 네. 그룹여, 뭐 ERP 모든 네. 업무 시스템들이. 네. 자, 그런데 성과를 내는데 과연 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거거든요. 네. 네네, 그 이야기를 좀 해보죠. 그래서 성과 창출을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이 상황에서도 성과를 만들어야지? 어떻게 유지하지? 현재 회사 업무가 중단 없이 어떻게 처리하지? 네. 이런 관점에서 이제 봐야 되는데 그게 단순히 두려운 관점이 아니고요. 네. 오히려 지금까지는 저희가 협업이 사실은 잘 안 됐었다고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네네. 우리 선배 세대, 우리가 소위 그렇게 저희 직원들은 느끼겠지만 꼰대 세대라고 하는 네. 선배 세대들은 조직으로 움직였잖아요. 상명하복, 그렇죠. 예, 수직적인 조직 체계, 네. 그 급속한 어떤 성장 과정에 있어서 불가피한 거였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협업이 굳이 필요한 게 아니고 개인의 능력으로 또는 그 팀 내에서 다 해결을 했었어요. 분업화된. 각자 맡은 바 그냥 잘 알아서 잘 하면 되는. 네네. 네, 그런 시키는 대로 스타일이죠. 하면은 그렇죠. 성과가 나는. 네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알아서 전체를 뭐 통찰하고 네. 또는 전략을 쫙 이렇게 몇 년, 3년, 5년 전략을 수립해서 네. 이렇게 경영 전략 수립하고 이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런 게 되게 구시대적인 것 같아요. 네네. 진짜. 옛날에는 장기 전략 계획에서 10년 계획 그러니까요. 세우거든요. 10년을 예측해서. 장기 계획 세워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네. 그대로 또 이행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네, 3년도 유지가 안 네, 되죠.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네. 그런 상황에서 협업이 굳이 필요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협업이 필수인 시대가 됐죠. 필수인 시대가 됐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협업을 네. 생존이 아닌 점핑, 그것도 퀀텀 점핑의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네.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네, 오히려. 거네요. 네. 그래서 우리의 조직 문화를 바꾸고 네. 일하는 방식을 바꿈으로 해서 오히려 보이지 않는 기회를 발굴하고 네. 또 성과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히려 낼 수 있는 우리가 예기치 못한 곳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기업의 조직 네. 문화가 아마 그동안에는 수직적인 그런 기업 조직 문화가 되게 익숙해 있을 텐데 네네네. 해외에서부터 그런 수평적인 조직 문화가 되게 강세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듣고 네네. 뭐 경영진들이 그런 리더십 교육에도 참가하고 많이 이랬었지만 네네. 잘 안 바뀌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바뀔 수 있는 좋은 어떤 발판이 마련이 됐다라고 봐도 그렇죠. 되겠네요. 네네. 그래서 아이디어가 있고 어떤 기획을 이제 새로운 어떤 분야의 기획을 하신 분이 네. 결국은 여기는 레드오션이니까 블루오션으로 갑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네. 먹힐 수 있는 네네. 이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지금은 네네. 판이 다 깔렸네요. 그렇게 네, 딱 네네. 뭔가 조직 문화를 혁신해 볼 수 있는. 그렇죠. 네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10년 동안 경험한 바를 정리를 해보면 네. 협업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 세 가지가 여기에 나와 있듯이 기업의 문화가 정말 중요하죠.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서로 협력하는 문화, 네. 소통이 잘 되는 문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근데 협업을 하려고 해도 맨날 회의하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회의가 길어지면 그게 네. 협업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진짜. 결국은 회의를 줄이고 회식을 줄이는 게 방법인데 그러려면 도구가 필요한 거죠. 네, 그렇죠. 적절한 도구. 네. 네. 그래서 요즘 가장 많이 쓰는 도구가 뭔지 아세요? 메신저, 메신저. 예. 메신저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는 메신저가 뭔지 아세요? 슬랙, 잔디, 카톡, 아니, 그건 기업 이야기고. 카톡이겠죠? 카톡이죠. 여전히 카톡. 여전히 카톡을 많이 씁니다. 아주 대부분의 저희 고객들도 그렇고 영업을 나가서 접하면 네. 현재 어떤 걸로 업무를 하세요? 네. 꼭 협업까지 아니더라도 업무를 네. 어떤 걸로 하세요? 네. 두 가지예요. 네. 카톡, 이메일. 아직도 이메일하고 카톡에 의존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그룹웨어를 라이넉스를 쓰는데 네. 메신저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카톡 써요. 그러죠. 네.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네. 결국은 기업 문화가 음. 아직은 협업하는데 네네. 올바른 문화와 올바른 도구가 아. 선정이 못 됐다. 아. 또는 도구에서 지원하는 게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네. 세 번째는 결국은 저희 고객들을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쓰세요. 저희가 이제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처음에는 이메일을 많이 쓰세요. 네. 전자결제 이메일 중심으로 기존의 그룹웨어 기능을 위주로 쓰세요. 네네. 그러다가 한 1년 쓰시다가 네. 누군가에 의해서 또는 어느 팀에 의해서 네. 변화가 일어납니다.
메신저를 카톡이 아니고 티그리스 메신저로 써볼까? 그럼 메신저를 이제 그 다음부터는 또 네네. 막 써요. 메신저만 주구장창 쓰십니다. 막 네. 하루에도 막 수천 건씩 올라가요. 네. 그 다음에 또 어느 순간에 한 3년 쓰시더니 저희 교육을 받아서 그러셨는지 아니면 또 사내에서 어떤 TF가 형성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네. 커뮤니티를 쓰시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게 커뮤니티를 잘 활용해서 네. 회사의 디지털 자산을 체계적으로 쌓는 거거든요. 네네. 그 3단계를 거치는데 또 어떤 기업은요. 그렇게 2, 3년 걸리는 게 아니고 하루아침에 도입하자마자 네. 커뮤니티 중심으로 잘 쓰는 기업도 있어요. 그게 좀 특이하더라고요. 안 써보면 되게 어색해서 처음에 적응하기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전환이 빨리 된 거예요. 네,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사장님이 무조건 쓰라고 했나 보네요. 네, 첫 번째 요인은 제가 사장님을 잘 아는 경우에 두 네. 가지를 요청드려요. 네. 저기 사장님, 대표님 일단은 티그리스를 도입하시기로 결정하셨으니까 네. 사장님은 두 가지만 신경을 써주세요. 네. 첫 번째는 사내 커뮤니케이션은 네. 이메일을 쓰지 않는다. 사내 커뮤니케이션은. 되게 어색하겠다. 어색하죠. 네. 처음에. 네. 그럼 뭘 쓰냐? 네. 메신저 아니면 커뮤니티, 그러니까 네, 네. 피드를 사용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자 회사 업무는 카톡으로 하지 않는다. 회사 업무는. 네. 개인적인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네, 당연히 네, 해야 네. 되는 거고 네. 할 수밖에 없는데 네. 회사 업무는 티그리스톡하고 피드를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다. 이 두 가지만 잘 지켜주시면 1년 내에 엄청나게 변할 겁니다. 그걸 잘 지키는 회사는 정말 잘 쓰세요.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3요소가 잘 결합이 돼서 네. 몇 년을 하고 나시면 네. 협업 문화가 정착이 되고 협업함으로 해서 결국 성과로 이어지더라는 게 네. 저희가 10년 동안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얻은 네. 결론입니다. 네네. 문화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네. 회사에 이제 서베이를 하거든요. 네. 서베이를 하고 나면 1년에 한 번 정도 서베이를 하면 네. 어떤 게 가장 불만이냐면 커뮤니케이션 불만이 제일 많아요. 그만큼 조직이 좀 경직돼 있다는 네, 거죠. 네. 아까 처음 말씀드린 네, 그랬는데 그 부분 때문에 이직을 고려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재택근무한 결과가 여기 직원과 임원의 극명한 네, 그 네. 반응이 70%가 한쪽은 만족하고 한쪽은 네, 70% 불만족하고 이런 거거든요. 아무튼 그런 식의 네.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카톡 중심의 그런 도구가 네. 과연 업무용으로 적합한지라는 걸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카톡은 빠르고 누구나 지금 설치가 돼 있어서 누구랑 연결하든 편한데 네. 문제는 회사 업무를 하고 나서 그게 히스토리로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없어지죠. 네. 네. 다시 검색을 하거나 찾아볼 수 없고 네. 그걸 재활용하기가 어렵다는 거고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이제 경영층 입장으로 하면 더 심각해지는데 경영층 입장에서는 보안의 무방비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회사의 중요한 정보들이 네. 심지어는 영업의 견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카톡으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거든요. 유출될 위험도 네. 매우 높고요. 네네. 기술 문서들도 그렇고요. 네, 그렇죠. 중요한 문서들이 무방비 상태로 오픈돼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의 일반적인 개인 메신저의 한계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기업 전용의 서비스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직원들 입장에서 오면 카톡으로 오면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일하다가 갑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나 네, 네, 주고받고 막 네. 이러다 갑자기 또 일 시작하고 그러면 네. 그래서 뭐 혼란스럽죠. 24시간 일을 그렇죠. 퇴근이 없잖아요. 네네 그렇게 돼버리는데 저희처럼 업무용 메신저, 기업용 기업 서비스를 별도로 가져가게 되면 네. 결국은 공과 사를 구분할 수 있고 업무 시간에 집중해서 일할 수 있고 업무 네. 시간 외에는 네. 내가 안 봐도 되는 떳떳함이 있죠. 물론 정급하면 전화하시겠지만. 네, 그렇긴 하죠. 네, 아무튼 그래서 공과 사와 업무와 개인의 일을 구분할 수 있다. 네. 일상을.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네. 결국 그것이 신뢰를 더 돈독히 할 수 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가 웹과 모바일에서 실시간으로 연동한 네. 그런 통합된 서비스인데요. 여기에는 올인원 서비스로 되어 있고요. 좀 더 자세한 거는 직접 데모를 통해서 보시는 게 더 네.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점은 저희는 티그리스가 올인원 서비스를 하면서 네. 단순히 그룹웨어에 머물지 않고요. HR, 제가 오랫동안 해왔던 네. 전문 분야인 HR과 CRM, 또 회계로 대표되는 ERP를 전체 시스템, 기업에서 필요한
보통 소위 우리가 하는 앞단의 프론트엔드 서비스와 뒤에 백엔드 서비스라고 하는 네. 서비스를 다 연결을 하는 거를 10년 동안 추구해 왔고요. 네. 그 연결의 핵심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사 조직 정보를 저희가 관리를 함으로 해서 네. 사용자 정보와 권한을 제어할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전자결제를 통해서 회계의 전표와 연동한다든지 이런 게 가능해지고요. 네. 세 번째가 이제 저희가 계속 추구하고 있는 숙제면서 저희 차별화된 서비스인데 메신저를 통한 AI 업무 비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저희는 이 심리스한 통합 서비스의 핵심 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저희가 제공하는 것들에 대한 망라된 서비스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뉴스피드가 이제 커뮤니티를 활동한 것들을 개인화된 서비스로 한눈에 다 보여주는 거고 네. 페이스북의 뉴스피드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네. 메신저 당연히 아실 거고 그거를 커뮤니케이션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식으로 분류가 됩니다. 네. 해시태그를 걸면 자동으로 지식화되고요. 네. 저장소가 있고 일정 관리하는 거 지금 코로나 시대 리모트 워크 관리하는 거, 세무 중심의 회계, 급여, 근태, AI 업무 비서, 화상회의, 이메일 전자결제, CRM까지 이렇게 회사에서 필요한 업무용 시스템들이 망라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 저 내용 외에 뭐 업무적으로 뭐 없는 것 같은데요? 진짜 다 있는 것 같네요. 진짜. 그렇죠. 네. 네네. 저희가 왜 이 제품을 만들었고 저희만의 차별화된 내용을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네.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는 조직도 기반의 협업 툴인데 조직도 기반의 협업 툴이요. 아주 당연하고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아요. 어떤 면에서 네. 그런가요? 단적으로 예를 든다면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글로벌 기업도 못해요. 단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조직 정보를 제공하나요? 오피스 365에서 5365 안 하나요? 없어요. 당연히 할 것 같죠. 상식이죠. 구글 Gsheet에서 조직 정보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러면 국내 기업들이 어떻게 써요, 그거? 그렇죠. 오피스 신기하죠. 365는 AD랑 연동돼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신기하죠. 자, 국내 솔루션 회사들이 네. 그거를 애드온 해가지고 서비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거지로 밀어넣어서. 네. 그래서 전자결제가 없어요. 아니, 뭐 그거는 이제 전자결제가 애초에- 문화적으로 네, 또 안 맞으니까. 그렇다고도 생각이 되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조직 정보가 없어서 전자결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조직도가 없으니까 전자결제를 못 하겠지. 네네. 어. 그런 아무튼 웃지 네. 못할 우픈 일인데 글로벌 기업들도 쉽게 못하는 분야고 그거를 글로벌 서비스를 지향하다 보니까 못한다고 인정하기에는 사용자가 너무 불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없으면 너무 불편하죠. 네. 특히 동양권에서는 네, 조직 정보가 없으면 네. 인사 담당자가 죽어나죠. 왜 그러냐면 규모가 조금만 돼도 입퇴사자가 수시로 발생하죠. 조직 네. 개편이 특히 성장하는 회사일수록 자주 일어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두 번째는 결국은 이제 기업용 서비스니까 보안이 중요한데 네. 저희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공공기관 전용 크라우드 센터를 운영해요. 그래서 국정원 보안심사만 저희가 몇 차례를 받았어요. 네. 아무튼 그거 하나로도 그리고 뭐 검찰청에서 저희 이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이프로스라고 하는데 예. 이프로스 뭐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잖아. 이프로스 네. 뭐 글을 올렸다. 그게 티그리스 기반이에요? 네, 티그리스가 들어가서 그렇구나. 서비스합니다. 뭐 문체부도 그렇고요. 네. 그럼 뭐 공공기관이나 그런 법을 이렇게 다루는 곳에서 쓸 정도면 보안은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아마존 AWS에서 글로벌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네. 세 번째가 아까 제가 업무 인수인계 아까 네. 사회자님께서 업무 인수인계 말씀하셨지만 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중에 제일 핵심이 결국은 디지털 자산화거든요. 네. 디지털 자산화가 돼야 그 다음에 빅데이터 분석도 하고 그렇죠. AI 알고리즘도 네, 돌릴 수 그렇죠. 있고 그러잖아요. 네. 이 데이터가 뭔가 네. 디지털화가 돼야죠. 그렇죠. 네네. 그게 기본이죠.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데모를 보여드린 이유가 그거고요. 네. 그리고 저희만의 특징 중에 하나가 크라우드 서비스 중에 용량 무제한 제공하는 데가 많지 않아요. 이메일, 뭐 피드, 전자결제 다 무제한입니다. 무제한 용량을 제공하고 있고요. 감당이 되세요? 서비스 요금 많이 나오실 것 같은데. 네. 아직은 괜찮습니다. 그런가요? 근데 결국 크라우드 서비스가 가능한 거예요. 지금 크라우드 세상이 네. 사실은 우리나라도 10년 전부터 와 있었는데 네. 코로나 전까지는 그렇게 중요하게 인식하지 못했어요. 근데 코로나 덕분에 네. 패러다임이 바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네. 크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발견, 인식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른 데들은 지금 여기도 나와 있지만 뭐 N사, T사, M사, G사가 어딘지 다 알 것 같은데 다 이렇게 용량별로 차등을 두고 더 그렇죠. 비싼 요금을 지불해야 더 많은 용량을 제공하잖아요. 네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협업할 때 대용량 파일이든 뭐 작은 용량의 파일이든 파일 공유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그 용량이 부족해서 막 IT 저기 팀에다 전화해서 나 지금 메일 용량 30기가한테 꽉 찼어. 네. 50기가로 늘려줘. 네네네. 100기가로 늘려줘. 근데 이걸 또 결제를 타래요. 막 네네, 맞아요. 엄청 귀찮고 네. 번거로운 일인데 네. 티그리스는 그런 걱정을 네네. 할 필요가 없네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HR 네. 서비스는 국내에서는 독보적이라고 감히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네. 그러니까 저희가 크라우드 서비스 하면서 핵심은 이제 얼마나 옵션화가 많이 돼 있느냐. 그러면 커스터마이즈 필요가 없잖아요. 크라우드 서비스 커스터마이즈를 하면 안 되는 서비스니까. 그렇죠. 그만큼 많은 선택지를 제공을 해야 그렇죠. 아 이런 거 안 될 것 같은데 커스터마이징 해주세요. 네네. 있습니다. 갖다 네. 쓰세요. 그래요. 네. 옵션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렇게 설정하면 됩니다. 네. 무려 8만 개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안 되는 거 없겠네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 이유는 네. 20년 넘게 HR을 대기업, 뭐 금융권, 중견기업 할 거 없이 국내 한 1000군데 이상을 한 노하우가 담겨 있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가 결국은 통합된 심리스한 통합 관점인데 네. 올인원 협업 툴을 강조하지만 진짜 저희처럼 그런 관점에서 심리스하게 통합되어 있는 툴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네네.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저기 마지막 줄에 작업 전환 감소입니다. 네. 전자결제에 있는 거를 이메일로 보내고 또는 메신저로 하고 이런 다른 툴로 이동하는 시간이 네. 아주 짧은 것 같지만요. 네. 이동하면서 네. 내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던 집중도가 떨어져서 그럴 수 있죠. 작업에 전환 타임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버튼 하나로 해야 되는데 카피 앤 페이스트하고 이 툴 열고 네. 네네 이런 과정에서 생각이 딴 데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다시 집중하는데 20분이 걸린대요. 그렇죠. 또 시간이 또 소요가 되고. 그런 작업 전환 타임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통합이 심리스한 통합이 정말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저희 이제 검찰청을 비롯해서 공기업과 민간에서 네. 저희가 한 300여 군데 쓰고 계시고요. 네. 10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저희 티그리스를 사용하고 있으십니다. 네. 저희 고객들 데이터를 분석한 거예요. 와. 네. 이게 통계 기준도 되게 좋네요. 네. 회의 수. 네, 그렇죠. 네, 저 네. 회의가 줄어듭니다. 회의가 줄어들어야 네. 돼. 두 번째로는 네. 결제 소요 시간이 줄어듭니다. 사용을 3개월 했냐, 6개월 했냐, 1년 썼느냐에 따라서 네. 결제도 빨라져요. 네, 왜 그러냐면 히스토리를 보고 있다가 마지막에 최종 결제만 올라오니까. 그러니까요. PD에서 공유를 실시간으로 하고 있잖아요, 계속. 네네. 그리고 사례들을 보면 아주 극단적인 사례들이 많은데요. 네. ES 코리아라는 이제 선용품이라고 하는데 선박에 필요한 용품을 네. 한국에 왔을 때 외국의 배가 예를 들어서 군산항에 입항을 해요. 네. 부산항에 입항해요. 그러면 그 선박에 필요한 물건들을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를 공급을 해요. 화장지부터 해가지고 네. 뭐 비누, 뭐 식용 네. 먹을 것들 다 공급하겠죠. 네. 그 회사가 하나의 선박이 배가 들어오면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다시피 약 이메일로 500건을 왔다 갔다 해야 한다요. 와, 진짜 비효율적이네요. 이제 아주 힘든 거죠. 네. 그거를 피드 하나로 다 정리가 돼서 주문부터 구매, 납품, 최종 검수 결과까지 네. 관리할 수 있게 됐다라는 아주 극적인 변화 네. 경험한 고객이 있으시고요. 네. 여기는 제조기업인데 제조기업들 회의 많잖아요. 그렇죠. 많죠. 네. 그리고 단순 반복적인 일들을 계속 하고 있죠. 네. 이런 것들을 실시간 피드백 체계가 가능해졌다. 그러므로 해서 업무가 좀 더 이제 효율적으로 네. 가능했다는 보고가 있고요.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여기는 엔캐시라고 하는 여성들이 인기 있는 액세서리, 주얼리 뭐 네. 이쪽의 프랜차이즈 기업인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패션 아이템, 주얼리, 헤어 액세서리 및 잡화 상품으로 모델 모양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맹점, 지점점 등이 미국, 싱가포르, 필리핀 등의 해외와 국내 150개 정도의 매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허니즘이라는 브랜드로 액세서리 해외 B2B 브랜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카톡, 문자, 메일 이용 시 매우 비효율적이었습니다.
개인 SNS를 업무용으로 활용하게 되는 문제, 공적인 업무와 개인 용도를 분리하고 업무용 소통 과정을 하나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다 효율적인 소통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차에 티그리스 영업대표 한 분을 만나게 되는데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의 문제나 고민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선 다양한 이슈를 사용자, 조직 및 이슈별로 구분해서 소통할 수가 있고 소통에 대한 피드백을 또 모두가 공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서로에게 빠른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협업의 효과를 가장 높여줍니다. 보고서 작성이 많이 감소했어요. PD 형태로 요점만 보고하거나 같은 이슈를 가진 커뮤니티에서 협업이 이루어져서 불필요한 업무 시간이 줄고 또 저장된 내용이 티그리스에 남아서 회사의 지식이 됩니다. 고객은 자신들이 필요한 것을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맞아요. 티그리스가 성장할수록 다양한 기능이 업데이트되고 있는데 많이 기대됩니다. 우리도 성장하면서 증가하는 인원에 따라 더 높은 수준의 소통과 협업이 요구되는데 성장하는 티그리스와 함께 같이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